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재 158페이지 정신병의 특성과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신건강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 이렇게 봐왔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컴플렉스의 문제들 봐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노이로제, 신경증의 문제에 대해서 봐왔죠. 이제 점점 이제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장애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정신병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건데요. 오늘날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꼭 심각한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그 조현병이 아니더라도 조현병만이 정신병은 아니거든요. 정신의 어떤 앓고 있는 병들, 노이로제와 다른 어떤 정신병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조현병은 나중에 이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다룰 거고, 그 외에 이 정신병의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오늘 시간에 이제 조금 볼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 환각 증상입니다. 환각. 환각이라는 것은, 환이라는 것은 판타지, 환상, 환영,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느껴지고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판타지라 그래요. 환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이로제에서는 정신 생리적인 어떤 장애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장애,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이렇게 깐짝깐짝대고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 환각은, 정신병에서의 환각은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죠, 그죠?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상처, 마음의 상처를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떤 상처, 노이로제 정도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일으킬 만큼 큰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오감,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알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고 억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의 외적으로 현시돼서 이제 자기 존재를 알려오는 거예요. 이런 환각 증상에는 환상, 어떤 상을 보는, 이미지를 보는 그런 환상이 있고, 또 환청, 이제 귀로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 거. 제일 흔한 거는 사실은 환상과 환청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외에도 환후가 있어요. 환후. 냄새가 나는 것이죠. 남들은 냄새 안 나는데 나만이 입에서 냄새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똥 냄새가 어딘가 계속 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그 후각적인 어떤 환각작용. 그 다음에 이제 환촉이 있어요. 환촉. 신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뱃속에 기생충이 우글거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배에다 자해를 하기도 하죠. 이 기생충을 죽여야 된다고. 그런 것이 환촉입니다. 자, 이런 이제 환각작용, 우리의 어떤 눈과 귀와 그다음에 이제 그 냄새, 그리고 만지는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판타지가 환상적인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158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스위스의 주립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입원 환자 중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한 청년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급성 조현병이라는 진단 아래 응급 입원되었다. 내가 방문하여 이 환자를 침대에 누이고 진찰을 하려는데 베란간 눈을 크게 뜨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가를 두리번거리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구석진 곳으로 피해 달아나 막무가내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문가에는 하얀 간호복을 입은 남자 간호사 2명이 지켜서 있을 뿐이었다. 그 뒤 환자의 병이 많이 회복되어 그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기까지 나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나는 독일인 과학자들이 나를 못살게 군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이 최신 발명 기계로 나에게 광선을 비추는 것을 보고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다른 이 저자분이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겪었던 내용 또 적어놓은 거는 다른 개인 클리닉에서 내가 맡고 있던 환자 중에 이제 막 50이 넘은 아주 오래된 조현병 환자가 있었다. 나무 토막을 주워 모아 이리저리 두들겨 맞추어 기상천외한 기계를 만들어내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일에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을 거라고 했다. 그의 고민은 아버지였다. 물론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버지의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나 부당하여 그는 때때로 듣기에도 비통한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하여 항변하는 것이었다. 병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그의 닫혀진 방문 안에서 커다란 대화의 목소리를 듣는다. 마치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정신병 환자의 이상한 행동은 그 동기가 밖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쉽게 생각하면 일단은 노이로제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바깥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케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일인 과학자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얼굴에 광선을 비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한테 비난의 목소리로 소리를 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동기가 원인이 바깥에 있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공포, 마음의 문제들이 그러한 독일인 과학자, 또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형상으로 자기에게 자기 자신한테 뭔가를 알려오는 거죠. 계속해서 소리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또 얼굴에 광선을 비추는 독일인 과학자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나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는 환상으로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이로제와 이 정신병의 이렇게 환각의 차이는 뭔가 하면 강도의 차이입니다. 강도의 차이. 노이로제는 그래도 자아가 어느 정도 병식이 있고 내가 노이로제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서도 그런 대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고 지장이 크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각작용은 그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이 바깥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병식이 없는 거죠. 159페이지 계속 보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왜 헛소리를 하고 울고 웃고 하는지를 모른다. 환각도 이런 내적인 동기로 일어나는 지각장애이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각기관에 장애가 일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그의 귀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린다.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자어로 남자 무당을 격이라 부르는데 옛날 중국어 원사전에 보면 격이란 견귀자야,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시 민족의 샤먼들도 신령의 소리를 듣고 신령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그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한 초인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에스키모족들은 바위굴 속에 들어가 밥을 굶고 담배즙을 마시며 환상을 보기를 고대했다.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나 샤만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병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세계에 우리 인간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령들, 이제 뭐 귀신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신령들과 접촉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접촉한 사람들이에요. 차이는 뭔가 하면 병자와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는 뭔가 하면 그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나 무당이나 샤만이 자기들이 신령들과 접하는 이미지들이나 사실 같은 이미지입니다. 똑같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들이고 힘들이에요. 신령한 힘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은 거기에 잡아먹혀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의식적인 어떤 의지를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들은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그런 이제 환각 증상에 시달리는 거죠. 하지만 무당이나 샤만들 그런 쪽에 예민하고 그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160페이지 계속 보면요. 원시 종족뿐 아니라 현대의 종교에도 언제나 수도자의 구도 체험에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모습을 보는 신비 체험이 뒤따른다. 조현병 환자의 환각과 수도자의 종교적 체험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은 그 환각의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가 창조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달렸다. 방금 이야기했었죠? 조현병 환자, 정신병 환자의 환각은 그 개인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예. 그 환상의 내용이 이 사람을 붙들고 조종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체험, 이런 그 이제 뭐 무당이나 샤만들 혹은 이제 그런 수도자들이라든지 성직자들의 종교적인 체험은 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듣지만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식이 깨인 채로 참여하고 이제 내가 그 내용물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 종교적인 체험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구별은 그 환각의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체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가 창조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해석을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무의식의 내용물들, 신령들이 전하는 내용을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죠?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 이제 잠깐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이 어떤 건가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 내가 지금 자료를 찾느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가끔씩 내가 심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자꾸 했었죠. 예. 사람을 앉혀놓고 눈을 감게 하고 자기의 마음속 세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무의식의 이미지들이 떠올라 온다고 실제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봤겠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가수 육성재에게 이렇게 내면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 장면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조현병 환자와 이제 일반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나한테는 63세 남성인데 작년 11월에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나한테 오는 심리치료 받으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진단 받을 때 약 이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 1년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의사한테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 자신이 이제 뭐 침 치료도 좀 하고 이런 자연 치료를 좀 하시는 분이고 그런 방법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가 뭐 1년 안에 죽을 것 같으면 괜히 항암 치료하고 약물 투여하면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내 나름대로 뭔가 하다가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 일체의 병원 치료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이제 다른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심리 치료를 이렇게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 이제 6개월 한 24주 가까이 지금 심리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적어도 내가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제 폐암이 치료가 되면 뭐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몇 주 전부터는 밤에 잠을 잘 자고 몸에 불편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등산도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사가 말했던 짧게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까지는 아직도 이렇게 이상 증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몸의 컨디션이 좋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분하고 작업을 이렇게 심리 작업을 했었는데 어두운 이제 동굴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전에는 동굴을 내려가면서도 조금 두렵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동굴로 내려가는 길이 나선형으로 아주 깊게 이렇게 내려가는 동굴인데 그 계단의 바닥이 예쁜 그 조약돌들로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이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 동굴 바닥에까지 내려가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아주 광활한 푸른 잔디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옷을 다 홀랑 벗고 알몸이 돼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잔디밭에 이렇게 알몸으로 누워 있으니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왜 눈물을 흘리냐 그러니까 내가 왜 여태껏 내 인생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온한 기분을 못 느껴보고 살았나 하는 어떤 슬픔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평안한 느낌의 어떤 오는 감동의 눈물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한참을 몸이 가는 대로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점점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나와 우주가 일치되어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 참으로 묘한 느낌이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내가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공간과 완전히 하나 된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자연의 모든 경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초원에 이곳저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막 이렇게 만발하기 시작하고, 자연 안에 이렇게 변화들이 막 생동감 있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입에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만큼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웃음이 절로 난다. 이제까지 웃음이 있어 본 적이 없던 인생인데 정말 평화롭고 좋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웃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내면의 자연의 세계, 우주, 신의 세계죠. 하나 된 느낌들. 예. 이분이 24주를 이렇게 해왔지만 처음부터 이런 걸 느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려운 장면들하고 막 씨름하고 자기의 이제 마음 안의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을 그때는 막 처리하는 과정의 이미지들이었고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한 뭐 2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했고 이번 오늘 이야기한 이 장면이 아주 이렇게 클라이막스죠. 조현병 환자의 환각이 올라오는 거나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원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원천이에요. 무의식의 원천. 그러나 이제 조현병 환자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세계를 느끼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이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거예요. 교재 다시 160페이지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귀에서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눈에 환영이 보이는 경우란 대개 각종 정신병의 경우이지만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환각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잠에 이렇게 싹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눈을 감고 있으면 그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무서운 거는 헛개비를 본다든지 유령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어떤 때는 그냥 눈앞에 뭔가 이렇게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프로이드는 그것을 인면기 환각이라 그랬어요. 수면에 이렇게 입장할 때 느끼는 환각이다 해서 인면기 환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정신병의 증상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딱 꺼져가면서 무의식에 진입하는 이 단계에서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일시적으로 보는 그런 현상이에요. 다른 일상생활 중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을 모르지만 심한 정신병으로 귀에서 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있다. 정신병이 아닌 노이로제에도 환각이 있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폐 생활을 했거나 환각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환상을 볼 수 있으므로 그 감별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잠들기 전에 인면기 환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정신병의 환각 작용은 아니지만 이제 노이로제 신경증에서도 환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이로제의 환각하고 이 정신병의 환각은 그 강도의 정도라고 그랬죠. 이제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에서의 환각은 이 사람을 정말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의지적인 행위나 못하고 거기에 그냥 100% 그냥 이렇게 믿고 사로잡혀 있는 거지만 노이로제의 환각은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사로잡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이거나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는 다음 시간에 조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